안녕하세요. 2023년 7월 7일 태국 뉴스입니다. 얼마 전 방콕 동무안공항에서는 50대 여성이 무빙워크에 발이 빠져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동무안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항들 중 한 곳으로 사고가 난 무빙워크는 30년 가까이 사용된 고물이었습니다. 태국 공항공사는 2024년부터 300억 바 이상을 투입해 공항시설을 개선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3단계에 걸쳐 여객터미널의 확장도 실시되는데 완료되면 연간 5천만 명 이상의 승객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에서는 올해 년날부터 오후 3시 즈음에 내리는 비를 관청우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퇴근할 시각에 맞춰 비가 내리기 때문에 붙은 별칭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도시의 열섬 현상의 영향 때문이라면서 아침부터 기온이 상승하다가 오후 3시 즈음부터 기온이 하락하면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사뭇브라칸과 사무사콘, 나윤과 빠친물이 차층사오와 르이 콘켄과 짠타부리 지방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서 기준치의 24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었다는 글이 공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108개 샘플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수은은 킬로그램당 0.001에서 0.83mg 검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혹 수은이 높게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다양한 유통 과정이나 조리 과정에서도 오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양자원국은 천부리 방사능 수욕장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방사내변의 쓰레기를 수거해 조사했었는데 대부분이 담배꽁초였으며 이후부터 전국의 해변이 흡연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방콕 시내 학교에서 소화기가 폭발해 학생이 숨지자 방콕시 당국이 시내에 비치된 공공소화기 4만 4천 개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19,657개가 사용기한을 넘었거나 일부 파손된 것이 발견되어 현재 새 소화기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국은 8일부터 11일까지 태국 전역에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빠따니 지방의 교육청 고위 공무원이 해임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018년 나콘 나차시마 왕남 키어우 지역에 위치한 학교 교장을 맡고 있을 때 학생용 화장실 건설비로 책정된 12만 9,300밭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감사 결과 해당 학교에서는 건설 비용은 지출되었으나 실제로 화장실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발각되어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6월 방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는 사망 65명, 부상만 1,720명이었습니다. 사망자 중 59명이 오토바이 관련 사고였는데 이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8명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댕기열 감염자가 3,000명 이상 발생했고 6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합니다. 방콕 시내에서의 댕기열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기에 물린 후 2일에서 7일간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식욕부진과 두통, 근육통과 안구 통증이 있는 경우, 어지럼증과 피부에 작은 붉은 반점이 있는 경우, 또는 복통이 지속된 경우입니다. PTT와 방짝주유소는 8일 오전 5시부터 모든 휘발유 제품의 가격을 44땅씩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태국의 50인의 억만장자 순위에서 억만장자들의 총재산이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73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1위는 CP그룹의 찌라하논 형제로 1조 1,800억 바트였습니다. 2위는 에너지음료 레드불의 상속자인 찰럼 율타시로 1조 1,600억 바트, 3위는 TCC그룹의 짜런 시리와 타나팍디시로 4,703억 바트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위는 센트럴그룹의 찌라티와 일가족으로 4,320억 바트, 5위는 걸프 에너지 개발의 창업자 사라씨로 3,940억 바트이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태국을 찾은 외국인 수가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른 호텔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은 소규모 호텔들의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를 2025년 8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객실 이하의 소규모 호텔들이 대상이며 글램핑이나 트리하우스는 제외됩니다. 당국이 소규모 호텔을 한시적으로 운영 허가를 부여하면서 5만 개 호텔 200만 개의 객실이 정식 공급되고 있다고 하며 이로 인해 50만 명의 일자리도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호텔협회에 따르면 운영되고 있는 호텔 8만 5천 개 가운데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은 1만 4천 개 정도고 나머지 7만 개 이상은 비인가 시설이라고 합니다. 인가를 받으려면 환경법이나 소방법 등의 여러 규제를 통과해야 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호텔이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푸켓의 호텔 4,600개 중 800개만 호텔 면허가 있고 3,000개 이상은 면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또한 6,000개의 호텔 중 600개만 정식 면허가 있고 나머지는 비인가 시설이라고 합니다. 태국인들은 유명 사원에 공양하고 스님으로부터 받은 부적을 소중히 여기며 유명 사원이나 승려의 부적은 수만에서 수백만 바트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수판부리 지방에 위치한 쇼핑몰 내 부적을 판매하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판기를 설치한 33세 남성은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사원을 돕기 위해 자판기를 설치했다고 해명했지만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부적을 음료나 고등어처럼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TV 프로그램 영상을 녹화 후 SNS 등에 불법으로 업로드한 45세 스웨덴인 남성을 파타야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에 대해 스웨덴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스위스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수배된 31세 스위스인 남성을 수원나풍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스위스 당국으로부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자 남성은 베트남으로 출국을 시도했고 경찰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남성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취업 허가 없이 파타야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던 한국인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파타야 시내의 풀빌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숙박업소와 여행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사뭇브라칸 방프리 지역에 위치한 두 곳의 주택을 압수수색하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베트남인 1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12대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위조 여권 제작기기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촌부리 후아이아이 지역에서는 네덜란드 국적의 72세 남성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숙소의 주인과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는데 흥분한 집주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가해자를 추적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켓에서 싱가포르 여행객에게 쇠파이프로 위협한 승합차 운전기사에게 벌금 1,000바트이 부과되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싱가포르인에게 추가로 100바트를 더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짐을 도로에 내팽개치고 여행객을 쇠파이프로 위협했었습니다. 트락 무앙 지역에 위치한 고무나무 농장에서 일하던 28세와 20세 캄보디아 남성 2명이 벼락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가지치기를 위해 방수포를 설치하던 중 변을 당했으며 인근에 있던 아내와 아이들도 벼락에 맞았지만 별다른 신체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고용주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전 태국으로 건너와 막 길을 시작하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숨진 피해자들에게 1인당 5만 9천 바트이 지급될 것이며 숨진 사람이 가장이라면 2배로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